시장의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미증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갔다가 결국 오전장 중반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가 0.2에서 한 0.34%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약간 특이한 것은 10월 이후 상당히 아웃퍼포먼스 시장을 압도했던 중소형주에 물려있는 러셀 2000이 한 이틀 동안 제법 낙폭이 큽니다. 오늘도 거의 2%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동안 또 역시 전체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하루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를 한 몇 가지만 우선 좀 보겠는데요. 인텔 주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텔은 한때 영화를 뒤로 하고 지금 여기저기 치고 있죠. AMD한테 어떤 시장 점유에 밀리고 있고요. 애플도 자체 칩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쓴다 보니까 인텔이 올해 연간으로 보면 2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시기에서 구조조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제법 많이 오른 것이 되겠고요. 애플도 오늘 또 최고가까지 갔다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끝났는데요. 애플은 특별한 기업별 뉴스보다는 또 다른 일반적인 뉴스 하나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이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하고 어찌됐든 하면서 새로 개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루에 미국의 전역에 개통 건수를 찾아봤더니 10대 중에요. 9개가 모두 애플 규정입니다. 뭐 아이폰 11도 있고 12도 있고 다 있는데 수많은 것이 있겠고요. 10위 안에 삼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저가뿐만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반도체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 보이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최근 이틀 동안 나름 반등하면서 물론 여전히 고점 대비 한 6, 7% 모자라지만 막판에 좀 분전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냅챗이라고 대표적인 SNS 중에 하나 있는데요. 올해부터 궁극적으로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모니타이제이션, 이커머스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이 내년에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47달러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급증시켰습니다. 오늘 주가가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급등했고요. 알리바바가 그동안 최근에 한 일주일씩 계속 흘러내렸었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이 NT그룹이 결국 금융지주회사 설립하면서 금융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좀 얘기를 흘렸거든요. 그러면서는 알리바바가 오늘 주가가 나름 6, 7%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목소리도 챙겨주시죠. 내년에 미국 경제 증시 이런 거에 대해서 낙관론이랑 비관론이 여전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역시 주시장 계속 올라가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느끼시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사상 최고까지만 한국도 미국도 실물 경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논란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대표 이코노미스트인 그렉 아이비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2021년의 경제는 훨씬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소비가 지금 원래 할 수 있는 소비보다 좀 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년에 조금만 좋아지면 분위기가 살아나면 개인들의 소비가 급속히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이죠. 그건 재정정책도 있고 통화정책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리만 사태 때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업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 새로운 쪽의 비즈니스에 일자리가 많이 능가하면서 그것들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자기는 아주 시장 내년의 경제 아주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락에서도 이런 비관론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나온 건 아니고 12월 초에 나왔었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 부분은 소개를 일부러 안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11가지 이슈를 내년에 정리했습니다. 테마라고 11가지 내년 시장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테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테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11가지 썼지만 결국 한마디입니다. 비관론자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닷컴 버블 시대와 같이 주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PR 계산만 보더라도 뭐 너무나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건 뭐 여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닷컴 버블이 최고의 PR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3.8배 정도 나오니까 엄청나게 PR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을 때마다 뭐 10배가 깨졌다, 8배가 깨졌다 들으셨은 거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이자율이라든가 현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부채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연준의 밸런스 시스템이 확대된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밸런스 시스템을 축소할 때 크게 어려워질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락이 이들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 오히려 단순합니다. 비관론자들이 여태까지 다 얘기했지만 그리고 계속 기다리라는 얘기한다는 거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좀 기다렸다 사라, 조정받았다 사라는 얘기하는데 블랙락이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관론자들은 내년에도 계속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사실 시장 보면 리스크하고 수익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 변수들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자, 국내 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동학개미 분들의 이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까지 밀고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평가 어떠세요? 어저께 사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저께 개인분들이 어저께 2조 2천억 원의 수익 매수를 했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그 수익 매수를 했는 것이 되겠는데요. 2,820포인트로 마감된 거 아닙니까? 이론 배당락 지수가 2,760포인트 수준이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2%가 올라간 겁니다. 그 냉정하게 계산하면. 삼성전자 굳이 따지면 어저께 400원이 내려갔죠. 그렇지만 배당금을 한 1,100원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업계에서.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부 돈을 벌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배당락 때문에 그 다음에 사야 된다니 뭐 팔고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고요. 그림으로 오늘 하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미국이요. 최근 15년 동안에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어떻게 줄고 늘어나는 것인데요. 오렌지색 위로 올라가는 것이 패시브 펀드고 아래가 액티브 펀드인데요. 액티브 펀드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종목 선택이라든가요. 매매를 아주 빈번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액티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계속 돈이 빠지고요. 소위 패시브 펀드라는 걸 지수로 그냥 계속 쫓아가거나 아니면 섹터로 그대로 쫓아가는 건데요. 그쪽은 계속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돈이 몰리고 빠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액티브 펀드가 돈이 안 되고 패시브 펀드는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굳이 얘기하는 건 한국도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기술의 진화라든가 혁신적 기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개별 종목을 이해하기가 저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통한 주식 투자에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거기다 매매 타이밍까지 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맞춤형 ETF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시간은 분명히 거릴 수 있겠지만 한국 증시도 선진국 증시로 변화하는 그 과정에 전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발빠르게 아주 매매하는 거고 종목 선택에 몰두하고요. 다양한 이슈를 고민합니다. 옵션 만기, 컷오프 만기 고민하고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저희 방송에 다뤘지만 배당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저는 배당락 그거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테마나 뉴스 엄청나게 집중하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예측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 올해 진정한 승자는 그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진정한 승자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직하게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그중에서도 초보 투자가분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키움 같은 진짜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식을 꾸준히 물량을 늘리고 아니 물량을 늘리지 않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누가 뒤에서 뭐라 그래도 팔지 않고 그냥 갖고 가시고 오늘도 주식 사시고 내일도 늘릴 마음을 먹으신 분이 돈을 벌었던 거죠. 혹은 또 다른 분도 있으면 요즘 직장인분들 중에서 연금펀드, 연금 계좌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주식 잘 모르니까 코덱스 이덱 같은 걸 ETF나 펀드로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 말씀드린 언제라도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익숙하시고 좋은 주식을 진짜 우직하게 모아가시는 분이 전 내년에도 승자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